안녕하세요.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요, 7%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제 고점을 뛰어넘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제 시장이 마이너스 5% 급락을 좀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제의 움직임을 좀 봤을 때, 자, 요게 어제 고점이 15만 9,6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6만 1,800원으로 어제의 하락을 모두 다 만회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코스피는 5.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거래 대금이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터졌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어제의 악재가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홀딩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몇 가지 근거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어제 미국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제 미국이 대부분의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좀 했는데요. 자, 새로운 우리가 악재가 뭐가 있었죠?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다소 매파적인 이런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걱정이 좀 생기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모두 없애버리고 시장을 좀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었는데 사실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과거에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는 근거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커다란 방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케빈 워시라는 사람 혼자서 이 금리 인하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논리로 작용을 좀 한 거고요. 자, 그로 인해서 미국장이 어제 꽤나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반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 AMD도 4%,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들이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샌디스크입니다. 자, 이게 샌디스크의 차트인데요. 자, 어제 자, 보세요. 1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의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샌디스크뿐만 아니라 자, 차트의 모양을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고점 근처까지 반등을 했고요.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자, 브로드컴도 한번 볼까요? 브로드컴은 좀 긴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서 15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두 배 넘게 상승이 나왔고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더 훨씬 강력한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D램이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작년 9월부터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낸드까지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샌디스크가 지금 바닥 대비 얼마나 올랐죠? 자, 주봉으로 좀 보시면 샌디스크가 출발했던 지점이 40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죠? 600달러가 넘었어요.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 8월이었거든요. 9월 1일이 50달러였으니까 작년 가을부터 지금 1월 끝나고 2월 들어가는 순간까지 10배가 넘는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자, 그 이유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수요에 대한 확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대만에서도 윈본드라는 이 기업이 있거든요. 메모리 제조사인데요. 자, 올해도 업황이 굉장히 좋다. 26년도가 25년도 4분기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미 1분기 계약은 모두 다 진행이 됐고요. 현재는 2분기, 26년도 2분기에 공급을 협상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장비를 더 반입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만은 이제 TSMC도 있고 윈본드도 있는데 고객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종 소비자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서 최종 사용자들까지 엄청난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용 D램은 가격이 앞으로 90에서 95%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는 55%에서 60%.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많이 앞으로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D램 글로벌 1위입니다. 맞죠? HBM은 지금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만 6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올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기업용 SSD 시장도 D램만큼 굉장히 이제 성장이 많이 기대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JP 모건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코스피가 6천은 기본이고 낙관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7,5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이 5,200이니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좋게 정말 시장이 강세가 유지가 된다면 50%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맞잖아요. 5,000포인트에 50%가 2,500이니까 7,500포인트까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는 이제 코스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삼성과 하이닉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40에서 50%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자, 지금 16만 원은 저평가를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많은 저평가를 좀 받고 있었잖아요. 저평가를 이제 막 되돌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발생을 했다. 케빈 오씨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발생을 했는데 불확실성을 하루 만에 뒤돌렸어요. 어제 고점을 넘겼으니까. 그러면 불확실성은 거의 완벽히는 아니라도 대부분 회복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거래대금 상위 잠깐 다시 좀 보시면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둘이 합쳐서 9조가 넘었어요. 장이 끝나면 이제 10조가 넘겠죠.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고 그 바로 밑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일부 섞여져 있고요. 그 밑에 전선주가 왜 많이 오를까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왜 많이 오를 수가 있을까요? 삼성전기도 이제 우리랑 관련이 있죠. 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전력 관련주는 여기 LS 일렉트릭도 오늘 15% 올랐거든요. 자, 이게 모든 게 하나로 보셔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인 게 AI 투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데이터 센터로 이어진다. 데이터 센터에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그 중심에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로의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고 변압기, LS 일렉트릭, 전선, 초고압 케이블, 대한전선, 원전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테마는 이제 우주항공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연준 의장이 바뀌었다고 케빈 오씨로 바뀌었다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애플, 그렇죠?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HP 조그만 회사들 조그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앞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자 이런 그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제조하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요 메모리 반도체의 초비상이 연준 의장의 교체로 없어지는 수요는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사실상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게 25년도 4분기인데요. 이 4분기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27년에서 28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26년도입니다. 지금은 1월에 주도 업종이 그 한 해를 주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1월 2일이거든요. 자, 보이시죠? 전고점을 뚫어내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 때가 1월 2일인데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혹은 내년 후년까지도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외국인이 어제 많이 팔았는데 다시 좀 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언제다? 26년도 1분기 실적이 기대만큼 상회하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삼성전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9월부터 가격이 상승됐습니다만 10월, 11월, 12월은 지금의 가격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DDR5 16기가 기준으로 7만원, 11월에는 15만원, 20만원, 30만원 가다가 1월에 들어서 40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작년에는 40만원에 팔지 않았던 구간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 실적을 의심하지 말아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린 이유도 모두 다 가격 상승을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올해 좋아요. 적게 잡으면은 80조. 그쵸? 많게 잡으면 지금 150조까지 영업이익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1, 2분기는 우리가 확인할 가치가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9% 상승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3분봉이에요. 이렇게 오르고 있고 샌디스크가 신고가를 가는 것도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직은 머리 꼭지는 나오려면 멀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타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오르고 있죠. 오늘 네오셈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차기 HBM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조그만 거, 큰 거, 원익 IPS도 시가총액 5조죠. 자, 이런 좋은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하나비전이 한미반도체를 대체할 TC본도의 후발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오늘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HPSP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GST 가스통이라고 부르는 시가총액 5천억밖에 안 됩니다만 얘도 이제 신고가를 뚫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이런 강력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 소부장은 실적이 얼마나 지킬지는 봐야겠지만 적어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 코스피가 6천을 가던 7,500을 가던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우리 끝까지 같이 홀딩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댓글도 삼성전자 화이팅, 뭐 응원합니다. 이런 내용들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도 좀 하시고 힘을 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과는 하나예요. 실적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요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끝까지 잘 홀딩을 해서 커다란 수익 극대화 하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 제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